What race has the most attractive guys? Korean. My opinion, South Korea. 韩星还是挺帅的。 한국 놀랍게도 한국인의 아름다운 외모는 한류 이전에도 외국 문헌에 자주 등장합니다. 조선인들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훨씬 잘생긴 민족이었다. 영국의 이사벨라 버드, 그들은 한국인의 독특한 외모와 뛰어난 인지 능력에 놀랐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특징을 가진 민족이 지금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로 현지 연예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소수민족, 지금 바로 잊혀진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마지막 전화를 끊으며 연구 노트를 챙겼습니다. 하버드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로서 수많은 현장 연구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급하게 짐을 꾸린 적은 없었습니다. 교수님, 윈난성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몽족 마을의 의뢰용 그릇이 고구려, 유물과 놀라운 일치점을 보입니다. 지금 당장 와서 확인하셔야 해요. 제 대학원생 에이리스 장의 흥분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동아시아 소수민족 언어를 전공하는 제 제자입니다. 현재 윈난성 현지 조사를 진행 중인데 그녀의 발견이 사실이라면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라우렌스 하이델, 58세 문화인류학자입니다. 지난 30년간 아시아 소수민족의 이주 패턴과 문화적 연속성을 연구해왔죠. 특히 정치적 격변기에 민족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변형되면서도 핵심을 보존하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들리자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노트북을 열어 에이리스가 보낸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청동 그릇에 새겨진 문양은 분명 한국 국립박물관에서 본 고구려 유물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특히 세 개의 산과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 배치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는 베이징을 거쳐 쿤밍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 남부의 산악 지형은 제가 읽었던 고대 민족 이동 경로와 묘하게 일치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그들이 중국 최남단까지 이동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없었죠. 쿤밍공항에 도착하자 에이리스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중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분은 웨이 씨예요. 현지 가이드이자 문화부 담당자입니다. 웨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에이리스를 통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영어를 모르는 듯했고 에이리스가 모든 대화를 중국어와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하이델 교수님, 환영합니다. 당신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만 정부 규정상 몇 가지 제한이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려야겠군요. 에이리스가 웨이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에이리스와 눈을 마주치자 그녀가 살짝 눈썹을 올렸습니다. 첫 만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죠. 어떤 제안인가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고 에이리스가 제 질문을 중국어로 전달했습니다. 마을에서의 촬영과 유물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는 민감한 사안이라서요. 웨이의 답변을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저는 에이리스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군. 그녀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발견한 건 문양뿐만이 아니에요. 마을 장로들이 비밀리에 보관 중인 문서가 있는데 그들 조상이 북방의 세 나라에서 왔다는 내용이 있어요. 참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점점 깊어지는 산길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빨라짐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질 발견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역사적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비포장 도로를 따라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과 울창한 숲 사이로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제 이전 연구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의 민족 이동,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웨이가 백미러로 저를 흘긋 바라보더니 에이리스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교수님, 웨이 씨가 말하길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 지역 몽족이 원래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북방에서의 이주설은 학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 옆에 앉은 에이리스가 미묘하게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조용히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웨이는 문화부 소속이 아니라 공안부 요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윈난성의 자연환경은 정말 아름답군요. 이런 고립된 지역이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기에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에이리스가 이를 중국어로 번역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산비탈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목조 가옥들이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었고 마을 중앙에는 커다란 종루 같은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웨이가 말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이곳은 라오우 마을입니다. 몽족 중에서도
가장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죠. 차에서 내리자 신선한 산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몇몇 노인들이 모여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 의상은 화려한 자수로 장식되어 있었고 독특한 은재 장신구를 달고 있었습니다. 에이리스가 현지어로 인사를 건네자 한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깊은 주름이 있지만 강인한 인상이었습니다. 이분은 나와수입니다. 마을의 장로예요. 에이리스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나와수는 제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뭔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에이리스에게 빠르게 뭔가를 말했고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에이리스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이 교수님의 눈이 북쪽 조상들을 닮았다고 하세요. 그 말에 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중국어로 뭔가를 말했고 나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마을 광장에 마련된 큰 탁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현지 음식이 차려졌고 특별히 준비된 술이 돌아갔습니다. 웨이는 계속해서 대화를 통제하려 했지만 식사가 진행될수록 마을 사람들은 더 편안해졌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 멜로디가 이상하게도 제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음계와 리듬은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고대 음악과 묘하게 유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웨이의 시선을 피해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에이리스가 곁에서 통역을 도왔습니다. 하이델 교수님, 장로님이 달이 뜨면 비싼 작은 사당으로 오라고 하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답니다. 웨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발견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웨이는 제게 배정된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계속 서성거렸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그도 자신의 숙소로 물러갔습니다. 저는 에이리스와 눈짓을 교환한 후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산길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나와 수가 지시한 뒷산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먼 산에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해요. 교수님, 에이리스가 속삭였습니다. 웨이 같은 사람들은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에 극도로 민감해요. 특히 소수민족이 중국 본토가 아닌 다른 나라와 연결된다는 증거라면 작은 숲을 지나자 오래된 석조 사당이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는 나와수와 몇몇 마을 장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와수는 작은 기름 램프를 들고 우리를 사당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내부는 의외로 넓었고 벽에는 오래된 벽화와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돌판을 가리키더니 마을 장로들과 함께 그것을 옮겼습니다. 드러난 것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좁은 계단을 내려갔고 아래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나와 수가 램프를 높이 들자 방 안의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방 가운데에는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수십 개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본 문양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건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에이리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문양들 고구려 벽화의 문양과 일치해요. 나와수는 나무 상자를 열어 그 안에서 오래된 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치자 희미한 먹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에이리스는 램프를 가까이 대고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북방의 새 나라가 무너진 후 우리 조상 다물 장군은 500명의 충직한 병사와 그 가족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떠났다. 큰 강을 3번 건너고 높은 산을 7번 넘어 드디어 이 땅에 도착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고향의 의례를 지키며 살 것이며 언젠가 북쪽 땅이 평화로워지면 돌아갈 것이다. 에이리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고구려 유민들의 남아 기록이에요. 다물은 고구려의 장군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기록은 7세기 중반 고구려가 멸망할 무렵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에이리스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이 비밀은 대대로 마을의 장로들만 알고 있었대요. 중국 정부가 알게 되면 이 문서를 빼앗아 갈까봐 항상 두려워했답니다. 저는 벽면의 문양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것은 분명 고구려 특유의 천문도와 신화적 생물들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앙에 그려진 삼조고 3발 달린 까마귀 문양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이리스가 장로들과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들이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대요. 마을의 봄 제사 의식이요.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한대요. 그 의식이
고구려의 제천의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하실에서 나와 다시 사당으로 올라갔을 때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웨이다. 한 장로가 작게 속삭였고 에이리스가 빠르게 통역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지하실 입구를 닫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척했습니다. 웨이가 사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에이리스에게 뭔가를 물었고 그녀가 통역했습니다. 밤늦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이델 교수님, 장로들에게 몽족의 전통 신앙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문화적 측면이군요. 웨이는 사당 내부를 둘러보더니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연구는 공식 일정 내에서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정이 넘었습니다. 모두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입니다. 나와 수는 웨이에게 뭔가 능숙한 변명을 했고 우리는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에이리스가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더 조심해야 해요. 웨이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내일 제사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밤의 발견은 저의 학문적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새벽녘, 마을은 분주한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숙소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중앙 광장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음식과 꽃, 그리고 기타 제사 용품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을 나서자 에이리스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웨이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우리는 서둘러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장로들이 의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단 중앙에는 삼조고 문양이 그려진 깃발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 깃발,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구려의 상징이에요. 나와 수가 우리를 발견하고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는 제사 의식의 순서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이 의식은 천제라고 부른대요. 하늘과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봄이 시작될 때 열리는 가장 중요한 의례래요. 나와 수는 우리를 제단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의례용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이건 동이라고 불리는 제기입니다.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왔다고 해요. 그 청동 그릇에는 태양과 세 개의 산, 그리고 새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명 고구려 양식의 문양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사진을 찍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기 직전 웨이가 마을 관리들과 함께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뭔가 말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하이델 교수님, 오늘 의식에 대한 기록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사진 촬영은 불가하고 메모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찍은 사진들을 생각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학문적 목적을 위한 메모만 하겠습니다. 에이리스가 제 대답을 통역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장로들이 차례로 제단 앞에 나와 절을 올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고대 언어로 보이는 말로 기도를 읊었고 에이리스는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녹음했습니다. 교수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고대 고구려어의 흔적이 있어요. 발음 패턴이 현대 한국어와 일부 일치합니다. 의식의 절정에서 마을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특별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작은 한국의 전통 무용 중 하나인 동동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웨이는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았지만 공개적인 의식이라 우리의 관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동안 나와 수는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된 가족 유물들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대 문자가 새겨진 옥패였습니다. 이건 에이리스가 옥패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고구려 문자예요. 대대로 천재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발견들은 제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몽족, 적어도 이 마을 사람들은 고구려 유민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들의 문화, 의례, 언어에는 분명한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외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대의 관용차가 도착했고 정보관리로 보이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에이리스가 창밖을 보더니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문제가 생겼어요. 윈난성 문화유산국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얼마 후 웨이가 나와 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따라왔습니다. 하이델 교수님, 이분은 리우 박사입니다.
윈난성 교육부 소속이시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리우 박사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영어를 모르는 듯했고 에이리스를 통해 대화했습니다. 하이델 교수님, 귀하의 연구에 관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허가받지 않은 문화유산 조사는 중국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족 정체성과 관련된 민감한 주제의 경우엔 더욱 그렇습니다. 에이리스가 리우 박사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리우 박사님, 저는 단지 학문적 관심으로 이 지역 문화를 연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제 대답을 에이리스가 중국어로 통역했습니다. 리우 박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연구 방법론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귀하와 장 씨는 쿤밍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집한 모든 자료는 검토를 위해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에이리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러다가 모든 증거를 빼앗기게 될 거예요. 수년간의 연구가 물거품이 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정치적 압력 사이의 갈등이었죠. 에이리스, 우리가 확보한 자료를 모두 백업해야 해. 그리고 나와 수에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봐.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로서의 책임과 외국인 방문자로서의 한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밤중에 저희는 나와 수의 집 안쪽 방에 모였습니다. 웨이와 정부 관리들은 마을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었고 우리는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에이리스,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이메일로 하버드 내 계정에 보내세요. 사진, 녹음 파일, 메모 모두 다요. 저는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에이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와 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다가 문득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일어나 방 구석에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장모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저는 에이리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수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장로님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우리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세요.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밀 문서와 유물 중 일부를요. 나와 수는 상자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옥으로 만든 작은 인장과 가죽에 쓰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에이리스가 문서를 살펴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구려 왕족의 도장이에요. 그리고 이 문서는 피난 경로와 정착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7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인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위에는 분명히 고구려 왕실의 상징인 삼조고가 세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에이리스, 이 발견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고구려 멸망 후 유민들의 이동 경로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나와 수는 에이리스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족 중 하나였으며 당나라의 침략으로 남쪽으로 피난 왔다고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비밀로 유지하며 몽족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지만 핵심 의례와 전통은 계속 지켜왔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히 학술적 발견이 아니에요. 에이리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발견이에요.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자료들을 숨겼고 에이리스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웨이가 들어왔습니다. 에이리스를 통해 그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깨어있군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몽족의 구전 설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군요. 웨이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나와 수에게 중국어로 뭔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 자료는 검토를 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가 떠난 후 우리는 다시 긴장된 침묵에 빠졌습니다. 에이리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들은 절대 그들에게 넘겨선 안 돼요. 저는 깊이 생각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듣고 있나요? 나와 수? 당신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해요. 에이리스가 제 말을 통역했습니다. 에이리스가 통역하자 나와 수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마을 장로들에게 뭔가를 전하러 나갔습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에이리스가 물었습니다. 네,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라오스나 베트남으로요. 그곳에서 안전하게 미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위험해요. 불법 국경 침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에이리스, 이 발견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중국계 미국인이라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공식 경로로 쿤밍으로 돌아가도 돼요. 에이리스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교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 중국어 실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웃었습니다. 제 안에도 고구려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내 나와 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작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마을 남쪽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산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이 길을 따라가면 국경까지 이틀 걸린대요. 그의 조카가 새벽에 우리를 안내해 줄 거라고 합니다. 저는 깊은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학자로서 30년 경력 동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해 이것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챙기세요. 중요한 건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발견의 흥분과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고구려 사람들이 보았던 것과 같은 별들인지 생각하며 내일을 위한 힘을 모았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마을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작은 배낭에 필수품과 가장 중요한 증거물들을 넣었습니다. 방을 나서자 에이리스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 백업은 완료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3개의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보냈고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했습니다. 마을 뒤편에서 나와 수의 조카인 타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매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타오는 과거의 국경 무역상이었대요. 에이리스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산길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파른 산길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머리 위로는 희미한 별빛만이 길을 비춰주었고 발밑에 돌과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오르자 뒤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고 마을은 이제 아래쪽 계곡의 작은 불빛으로만 보였습니다. 지금쯤 웨이가 우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에이리스가 타오에게 물어본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모를 거래요. 나와 수가 우리가 일찍 명상을 하러 갔다고 말해놨대요. 하지만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 알아차릴 거예요. 우리는 더 서둘러 산을 올랐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우리는 이미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 있었습니다. 타오는 작은 계곡에 숨겨진 오두막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에이리스가 타오와 대화를 나눈 후 말했습니다. 타오가 하는 말이 여기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더 가면 라오스 국경이래요. 하지만 국경 순찰이 심해서 밤에 이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낭에서 나와 수가 준 유물들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옥 인장과 가죽 문서는 안전했고 디지털 카메라에는 모든 증거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학계에 알려지면 동아시아 역사 연구가 완전히 재평가될 거예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이렇게 남쪽까지 이주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요. 에이리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역사를 돌려주는 일이에요. 수백 년 동안 숨겨온 정체성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타오가 갑자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밖을 살피더니 재빨리 우리에게 숨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오두막 바닥 밑에 있는 은신처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머리 위를 맴돌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어요. 에이리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대규모 수색이 시작된 것 같아요. 타오가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어 서둘러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계획을 바꿔 더 험한 산길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점점 더 가파르고 위험해졌고 간간히 순찰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힘겹게 오르며 저는 물었습니다.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에 이렇게 대대적인 수색을? 에이리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고고학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 정부에게 영토와 민족 정체성은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남부 지역 소수민족이 한국과 역사적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그들의 통일된 중화민족 서사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밤이 완전히 내리자 우리는 좁은 산길을 따라 계속 이동했습니다. 갑자기 타오가 우리를 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색대가 가까이 왔어요. 에이리스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오가 다른 길로 가자고 해요. 우리는 거의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가파른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은 미끄러웠고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이동한 후 타오는 작은 동굴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쉬어야 한대요. 밖은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저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유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가죽 문서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에이리스, 이 부분을 봐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녀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고구려 왕족의 혈통도예요. 그리고 여기 적힌 이름들, 마지막 고구려 왕 보장왕의 직계 후손들인 것 같아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나와 수의 가문이 실제로 고구려 왕족의 후손일 수 있다는 거군요. 우리는 문서의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타오가 긴장하며 불을 끄라고 손짓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숨소리마저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동굴 입구에 손전등 빛이 비쳤습니다. 중국어로 된 목소리가 들렸고 에이리스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 있나요? 라고 묻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발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리우 박사? 에이리스가 조심스럽게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민난성 교육부의 리우 박사였습니다. 타오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리우 박사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에이리스가 그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장씨, 하이델 교수님, 다행히 먼저 찾았군요.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우러 왔어요. 리우 박사의 말에 우리는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리스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고 리우 박사에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당신은 우리 연구를 중단시키고 증거를 압수하려 했잖아요. 리우 박사는 한숨을 내쉬고 동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중국어로 말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말과 개인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씨, 저도 역사학자입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고대 동아시아사를 전공했죠. 그는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실은 저도 수년간 고구려 유민의 남하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너무 민감해서 공개적으로 다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리우 박사는 배낭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고대 문서들의 스캔본이 보였습니다. 그가 중국어로 설명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간 비밀리에 수집한 자료들입니다. 당나라 시대 기록 중 고구려 유민에 관한 언급, 윈난성 지역 전설들, 몽족의 구전 신화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에이리스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당나라 군 장교의 일지네요? 패주한 고구려인들이 남쪽 산악지대로 도망쳤다는 기록이. 리우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웨이 같은 공안원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죠.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면 이 지역 몽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타오가 에이리스에게 긴 질문을 했고 그녀가 리우 박사에게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후 통역했습니다. 타오가 묻고 있어요. 왜 중국 정부는 이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건지. 리우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서술은 복잡합니다.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너무 다양하게 정의되면 통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외국과의 연결성이 증명된다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문적 진실과 정치적 필요 사이의 갈등이군요. 정확합니다. 리우 박사의 말을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학자로서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증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건가요? 에이리스가 물었습니다. 리우 박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가 설명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이 지역은 헬리콥터와 수색대가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경로가 있어요. 옛 무역로인데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24시간 내에 라오스 국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에이리스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함정이라면. 저는 말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리우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대답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하이델 교수님, 제가 여러분을 배신한다면 제 학자로서의 양심도 함께 버리는 셈이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짧은 휴식 후 우리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리우 박사의 안내로 우리는 거의 보이지 않는 좁은 산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가끔 원거리에서 수색대의 손전등 빛이 보였지만 그들은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짙은 안개 속에서 우리는 작은 강에 도달했습니다. 리우 박사가 에이리스를 통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강 너머가 라오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요. 국경 순찰대가 정기적으로 순찰합니다. 우리는 강가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리우 박사는 우리에게 강을 건너라고 신호했습니다. 물은 차가웠지만 깊지 않았고 우리는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가슴 속에서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리우 박사는 강을 건너지 않고 중국 쪽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리우 박사님, 같이 오세요. 에이리스가 중국어로 외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대답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가족이 있고 제 삶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강 너머로 던졌고 에이리스가 받았습니다. 그가 설명했고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내 연구 자료 전부입니다. 좋은 곳에 사용하세요. 저는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우 박사님,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타오는 우리를 라오스의 작은 마을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비엔티안으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에이리스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했고 우리는 마침내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저는 수집한 증거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인장, 가족 문서, 그리고 이제 리우 박사의 연구까지. 이것들은 모두 고구려와 몽족 사이의 연결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교수님, 이걸 봐요. 에이리스가 리우 박사의 USB에 있는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인들의 기록이에요. 이사벨라 비숍이 쓴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조선인의 특징을 묘사한 부분인데 현재의 몽족의 특성과 놀랍도록 일치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비숍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인은 확실히 잘생긴 종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의례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진경에 동양의 문제들도 있어요. 그는 중국, 일본, 조선을 모두 여행했는데 조선인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리우 박사는 정말 철저하게 연구했군요. 이 서양인들의 기록은 외부자의 객관적 시선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비엔티안에 도착한 후 우리는 미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태국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연구팀을 소집하고 발견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DNA 분석을 위해 우리는 몽족 마을 주민들의 구강세포 샘플을 수집해왔습니다. 이 샘플들은 나와 수의 허락과 마을 장로들의 동의하에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에 비밀리에 채취한 것이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Y DNA 하플로그룹에서 한국인에게 흔히 발견되는 특정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전적 연관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에이리스는 문헌 연구에 몰두했고 고구려 멸망 후의 민족 이동에 관한 새로운 역사적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전문성은 이 프로젝트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습니다. 3달 후 우리는 아시아학회에서 첫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 학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증거의 무게는 너무 강력했습니다. 국제학계는 점차 우리의 발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고 후속 연구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특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우리의 발견을 더 깊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뜻밖의 일은 어느 날 에이리스가 자신의 DNA 검사 결과를 들고 제 연구실로 뛰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믿기 힘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DNA에서도 같은 패턴이 발견됐어요. 저도 그 혈통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이 연구는 더 이상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진 정체성을 되찾는 개인적인 여정이 되었습니다. 놀랍군요. 에이리스, 저는 그녀의 DNA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쪽 가계도를 추적해봐야겠어요. 혹시 윈난성이나 그 인근 지역 출신이신가요? 에이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광시 장족 자치구 출신이에요. 윈난과 인접한 지역이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저 평범한 한족 출신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역사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에이리스의 발견은 우리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1년 후 저희 연구는 네이처와 사이언스 같은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잊혀진 왕국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우리의 발견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리우 박사와 같은 진취적인 중국 학자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화 교류 가능성이라는 조심스러운 용어를 사용하며
우리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 내에서도 학술적 진실과 정치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적 학계의 압력과 몽족 자신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2년 후에는 중국 국내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중국 정부는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역사적 교류라는 관점에서 이 발견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에이리스는 연구에 대한 기여로 하버드 대학에서 조교수 자리를 제안받았고 동아시아 민족 이동 연구의 신진 학자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족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마침내 광시 지역의 한 마을에서 그녀의 증조모가 몽족 출신이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나와수와 그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감시와 제한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점차 그들에 대한 압력을 완화했고 몇몇 학자들의 제한적인 방문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정치적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시점에서 저는 마침내 마을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공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와 베이징대학교의 공동 연구팀과 함께였습니다. 비행기가 쿤밍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리우 박사가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윈난성 문화유산 보존위원회의 공식 대표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맞이하며 영어로 인사했고 그간 영어를 공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델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공식적인 악수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길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고 작은 관광 안내소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고대 문화 보존 마을이라는 새로운 지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나와수는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3년 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양손을 들어 전통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당신 덕분에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이리스가 통역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대요. 마을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중앙 광장에는 작은 박물관이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는 고구려 문화와 몽족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은 조심스럽게 순화되어 있었지만 핵심 사실들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마을 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들의 특별한 문화적 유산에 대해 배우고 있었고 일부는 한국어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교실에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이델 교수님, 당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연구팀은 2주 동안 마을에 머물며 더 많은 문화적, 유전적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은 몽족의 전통 음악과 고대 한국 음악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했고 언어학자들은 몽족 방언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어 어휘를 찾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마을 근처 산중턱에 있는 고대 무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조상 묘로만 여겨졌던 이 무덤에서 연구팀은 고구려 왕족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무덤 내부의 벽화는 고구려 고분 벽화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 나와수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무렵 전체 마을 사람들이 중앙 광장에 모여 전통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례였고 고구려의 전통과 몽족의 관습이 아름답게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나와수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작은 옥 장신구였습니다. 표면에는 고구려의 상징인 삼조고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감동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갑오잖아요. 에이리스가 나와수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은 그들의 역사를 세상에 알렸으니 이제 그들 역사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 유물은 당신이 간직하는 것이 조상의 뜻이라고 해요.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희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몽족과 고구려의 연관성은 이제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게 되었고 이것은 동아시아 역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에이리스는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하버드와 서울대학교의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다른 아시아 소수민족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역사적 연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집대성한 책 잊혀진 왕국의 후예들 고구려에서 몽족까지를 출간했고 이 책은 학술서임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나와 수의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고구려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세대들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고 있고 일부는 한국 대학에서 유학하기도 합니다. 이 여정은 저에게 학문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정치적 장벽에 도전해야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체성과 미래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나와 수가준 옥장신구는 지금도 제 연구실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연결.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의 복잡한 직물에 대해서 말이죠. 정치적 경계는 변할 수 있지만 문화와 혈통의 연결은 수천 년을 넘어 지속됩니다. 고구려의 정신은 몽족 마을의 아이들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의 여정은 나와 에이리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고구려의 후예들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델 교수의 우연한 발견처럼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역사적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큰 발견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DNA 속에는 어떤 역사적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